좀 전에 들으셨으니까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은 제가 뵌 적이 없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성명 씨처럼 모셔도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존경하는 거랑 모르고 존경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임진년을 맞이하는데 국가적으로 선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게 만들고 완전히 한나라당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고승덕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죠. 정확히 10년 전에 그러니까 서양 과학에서는 사실은 10년 주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60년 주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저는 10년 전에 바로 이 선생님 모시고 어떤 클래스에서 학생이었는데 그때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이 한 사람은 고승덕 변호사고 한 사람은 송영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송영선 씨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 소속의 여자분이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이다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이셨는데 그 두 분이 송영선 씨는 솔직하게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셨고 고승덕 변호사는 정치는 아주 경멸하고 본인이 절대로 그런 야심 아주 치졸하게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개미 투자자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실전 추명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선생님 인상도 좋으시고 또 멋있고 이러시는데 또 이렇게 칼같이 말씀하실 때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그때 이제 고 변호사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 변호사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고 변호사는 그렇게 사시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에 의한 부자가 되실 수 없고 따라서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없다. 그거보다는 정계를 중취하시게 될 것 같고 그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거를 모욕으로 느끼셔서 고 변호사는 그 이후로 수업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몇 년 후에 자산운용사는 실패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제가 실명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로 컴퓨터 프라임 산업의 그 백시 형제들 있어요. 그분들 돈을 운용하시다가 돈 다 날리시고 그분이 이제 주식 관련해서 돈을 버신 거는 제가 한때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금융 포탈에 제가 해외 사업 실장 해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랬었는데 그 팍스넷을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고 변호사가 글을 좀 쓰시고 그래서 그 책이 좀 잘 나갔었어요. 그거 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송 박사 역시 송영선 박사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로 2번 연이어서 하신 분은 송 박사밖에 없으세요. 그런가 하면 파주시장을 지냈었던 분 중에 류하선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경제 전무를 지내시고 한국경제 와우팀의 사장을 지내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역시 그 오너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생활하시다가 국회의원이나 정계에 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능하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파주시장이 되셨고 그 후에 결국은 지금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해서 GKL 그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지금 그 카지노 회사 지금 대표가 되어 계신데 그거 역시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을 겪어서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의 수업은 소위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없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듣고 이렇게 자기 생활에 적용해보고 또 그분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 같아요. 저는 제가 남영웅 씨 중랑장팔 자손이고 제 증조께서도 서당 군장을 지내셨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로 명리를 믿냐면 제 생년 월일 중에 월을 감춰서 주민등록기를 했어요. 등록을 했다고요. 왜? 명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기가 나쁠 때를 갖다가 조망하면 그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타격을 갈 수가 있으니까 집안의 장자는 생월을 감춰라. 그래서 실제 생월이 그런 주민등록상의 생월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이 대단히 영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약간 좀 춥지 않으십니까? 춥면 다시 오시니까, 이따가. 네. 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저하고 일단 인연이 됐으니까, 여기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죠? 여기 이제 교재예요. 제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명리를 가르쳐 본 특강 형태나 아니면 다른 초청을 가서 가르치거나 이런 데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명리를 가르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 이제 집회 사사 과정 그런 거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제가 한 7시간 정도 남짓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난해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리학은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가르칠 그런 요량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7시간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제 역술을 이제 실제에서 어떻게 이제 응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이 듣거나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상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니까 질문 시간도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잠깐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하시죠. 시비지지라는 거 있어요. 시비지지 자축인묘 진사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이제 국방이에요. 정국방이 이렇게 있고, 추인묘 이렇게 해서 정동방이 이렇게 있어요. 정방이 있죠. 정체방이에요. 12개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12지지라는 것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지지를 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포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 정방형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제 풍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풍수에 보면은 풍수이론은 다 방소, 방에다가 방위라는 개념이 있고 방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방위,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은 방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치면 요소를 우리가 이장하거나 우리가 말 눕힐 때도 어느 곳이 좋으냐, 어느 방위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 방소라 그래서 길지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종래의 풍수 이론이라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방위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방위 개념으로. 아시겠습니까? 길지가 다 방위. 너한테는 어느 방위가 좋다, 어느 영역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이렇게 설정하면은 너는 북쪽 방위가 좋다, 너는 남쪽 방위가 좋다, 너는 동쪽 방위가 좋다, 너는 서쪽 방위가 좋다, 너는 서쪽이 좋으니까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뭐 풍수 학습을 하시고 풍수 실제로 뭐 프로 풍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정말 풍수를 좀 하셨다고 하거나 풍수 대가분이 이 현장에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어떤 시비도 사실은 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자, 여러분은 지금 각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신데 저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각 보시는 방향이 다 다르죠. 그죠? 네? 제가 전국에 있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볼 때는 저를 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연은 방향에서 이게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결실을 거두냐 아니면 오늘 뭐 수업 들어보고 나니까 별반 건질 게 없다. 다음 시간부터는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방향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과 인연이 됐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증거를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신다면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집 학생, 그 집의 수험생이나 뭐 학생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학생의 제가 방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 학생이 우등생이다, 열등생이다를 제가 금방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뭐 있든 없든 우리 학생이 몇 살인가 해가지고 무슨 띠죠? 이래서 제가 띠만 딱 물어보고 그 학생의 책상에 놓여있는 곳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 제가 금방 가려낸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떻다 이거를 금방 가르치는데 선생님 그럼 뭐 명리 저기 풍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네, 저한테 천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그 향의 개념은 풍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명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풍수에서 좋은 집은 예를 들어서 배산임수라고 해서 길지를 선정하잖아요, 그죠? 고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집에 누구나 그 집에 가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운명학 쪽으로 뭐 명당의 임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대대손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집의 가주가 되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집이 그 사람에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집의 대문 방향입니다. 대문 방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집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방위가 그 집의 현관이 이쪽으로 났다. 그래서 뭐 이게 전북방이면은 서북방으로 그 집의 현관이 집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의 대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게 보려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집이 복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집이 흉가인데 이 사람에게 그 집이 맞느냐를 보려면 이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명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명리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클래스를 끌고 가고 또 이 클래스를 왜 기획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사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쉽고 이제 간단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가 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증폭되더라도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상 좀 배워보겠다고 책 써보고 선생님 만나러 다니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가 반풍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전부다. 그래서 제가 원리 원칙에 의해가지고 딱 핵심 키워드만 제가 딱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구나 봐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좀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이수한테 배웠다 이러면 돼요. 근데 뭐 이수 여러분들도 뭐 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쪽 업계에서는 저 이름을 대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팔자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결국을 정하려면 일단 팔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식갑자를 남녀로 구분해가지고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한 51만 4,800가지
또 우리가 야자시 조회시 하면 좀 더 많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55만 가지가 이상 이렇게 유형이 분류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다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은 크게 분류해가지고 4가지 군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래 풍수 이론에는 명리가 기반이 돼 있지 않고 명리를 하다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냥 풍수 교과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기 명이 어느 그룹에 속한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거든요. 어느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오행이라는 말도 들어보고 음양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을 이렇게 쪼개면은 사상이 돼요. 사상, 그죠? 또 쪼개면 뭐가 돼요? 8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쪼개면은 64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어쨌든 음의 수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분류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주역 체계예요. 근데 이 주역 체계는 이렇게 오행이라는 그 오행설이 매칭되기가 몹시 어려워요. 근데 동양교학은 다 음양 오행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술수료에 이런 밟기가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종래 풍수 이론에서는 이런 건 없고 누구에게나 값식객에서 명당을 찾아놓으면 이 명당이 비싼 값에 거래되고 누구에게나 이 명당은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절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명리가 기반돼야 된다면 각각 이게 다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여러분들은 나침반을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도 나침반이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위를 정할 때는 방위, 어느 장소가 좋냐고 정할 때는 우리가 땅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죠? 평면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팔방으로 운영되는데 자북,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에서 자북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북. 그런데 이 향이라는 개념은 전북을 기준으로 삼아요. 전북. 자북과 전북의 차이 아세요? 잘 모르시더라도 그 요즘 스마트폰에 그 나오는 그 나침반은 그 자북과 전북을 구분해서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향에 대해서 이쪽을 쳐다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전북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제 강의가 한 1시간 정도 쭉 진행이 될 건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바로 집에 가서 바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 말이 맞나 안 맞나 일단은 바로 검증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지 않으면은 우리 저 뒤에 있는 송경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환불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선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천간을 지금 제가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를 지금 제가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응용하려면 사람이 어차피 신도 아니고 땅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거는 어차피 우리 인간사의 뭐 기lum화국이나 뭐 비구기천은 다 지지의 작용으로 일단 작동되기 때문에 명을 굳이 여기서 천간을 배제하고 지지로 우리가 명을 구분하는데 목명, 화명, 금명, 수명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명이야, 나는 화명이야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방위가 정해지는 거니까요. 자, 근데 왜 내가 목명이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은 목명은 자,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무슨 띠? 양띠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절기로 원래 정합니다.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 띠를 정하는 기준이.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는 무조건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시를 지나면은 자기 띠가 해당되는 거. 이 3가지가 목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명은 인, 오, 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명은 사, 유, 축.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명은 신자진입니다.
자, 잔나비띠나 집띠나 용띠는 무슨 수명 아시겠죠? 자, 자기가 어디 분야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 나는 무슨 명이다 잘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됐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자, 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제가 그 패러그래프 중에서 세 번째 항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상의 바른 배치는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책상의 바른 배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배치라는 말은 어느 장소에 놓는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예요, 향이에요? 위죠? 예, 그래서 별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위와 향에 좀 생각하시고, 책상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요즘 이렇게 뭐 실내 풍수나 아니면은 뭐 동양 이런 역학이나 이런 방술류에 의해 가지고 좋은 책상 자리, 또 수험생 공부방 잡으려면은 위치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중요하지 않냐면, 여러분들 저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위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은 책상에 앉은 수험생의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느 쪽을 내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방에서 책상을 우측으로 돌리면 이쪽을 내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상의 위치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책상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앉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외과에보다 책상 배치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책상 배치에 의해서 수험생이 어느 방향을 보고 앉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책상 배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오면, 왜냐하면 책상 배치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선이 천살 방위로 향하는 책상에 앉은 학생은 거의 예외 없이 우등생이다 이랬어요. 자, 천살 방위.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네, 모르겠다, 천살 방위. 천살 방위가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또 왜 천살 방위에서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냐.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느 쪽을 향해서 앉게 하면 우등생이 되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만 믿고 가서 그냥 그대로 실행해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런 거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장소로 모으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밖에 되지 않겠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납득을 해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명리학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시면 인생사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건 주님의 섭니다 이러면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 사찰에 가면 저기 뭐 전생이 없고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냥 팔자 소관이야. 팔자가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팔자를 왜 공부하느냐? 내가 그냥 팔자 소관이야 이랬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 기반에 근거해가지고 스스로 납득한 다음에 갖게 되는 믿음은, 이것은 그 종래 신앙적인 믿음보다 더 강렬하고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천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죠, 그죠? 네, 가르치는데, 자, 어쨌든 보십시다. 천살 방향이 도대체 일단 뭐냐? 일단 급하다. 그러면 천살의 반대 방향이 되는 반환 방위로 배치되는 성적이 하위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그죠? 자, 천살 나오고 반환 나왔어요, 그죠? 사실은 천살이나 이런 용어들도 제가 쓰지 않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방향 방향, 천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가 들어가죠, 그죠? 밑에 보면 반환이라는 건 뭐냐면, 말한장 할 때 쓰는 그 높이 오를 반자에다가 말한장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장이 오른다는 건데, 듣기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반환이라는 말이. 천살보다 느낌이 좀 낫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좋은 말을 이렇게 탑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팔자를 나중에 열어도 반환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합작되는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좋은 차를 타요. 부자라고 해서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병이라도 차를 무조건 좋은 걸 타야겠다라고 하려면은 그 사람 팔자에 반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합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환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학생의 생년을 기준으로
돼지, 토끼, 양띠에 해당하면 이건 뭐야? 근데 이게 무슨 명? 여러분, 야 이거 우수한데? 됐을까? 네. 목명에 해당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일반 독자들의 읽기를 고려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고 싶지만은 사실 그냥 글을 읽는 거하고 지금 저한테 설명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목명은, 그죠? 목명은 어디가 천사라고 그랬죠? 술. 네, 자, 여기 보시죠. 술. 어느 방이에요? 서북방향. 서서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북서 방향이죠.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자녀 중에서 이쪽 방향을 보고 앉아있는 책상이다, 배치다, 이렇게 딱 나침반을 가지고 딱 재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우등생이에요. 공부 잘 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책상이 어디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도 되겠습니다. 자, 왜 이제 이쪽에 있으면 좋아지는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공부를, 우리 애가 예를 들어 토끼띠하고 양띠가 있는데 둘 다 아주 열등하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다. 왜?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 위대했던 사람들의 부모가 말이죠. 정말 그 소경, 여러분 굳이 고사를 제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별로 한마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하지만은 전국 수석하고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만큼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쨌든 몫이 열등하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진이 있죠? 원래 동양의 방위도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오가 원래 자가 이렇게 북에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현대 지리 방위도에서는 위쪽을 북쪽으로 놓지만 과거에는 남쪽 황제가 이렇게 남면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놨어요. 남쪽에 그 자수 수방을 놓은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돼 있겠죠? 한번 돌아가면 되겠죠? 이쪽이 원래 우리 동쪽인데 서쪽으로 돼 있고 이쪽이 동쪽으로 돼 있죠. 그죠? 어쨌든 이 오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술방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 그러니까 서북서 요 방향이 지금 천살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목명한테는. 그죠? 목명한테는 천살인데 요쪽의 반대편은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진방향, 동남동 방향이 진방향이지 않습니까? 요쪽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애들은 목명에 해당되는 애들 요쪽에 쳐다보고 있으면은 무조건 열등생입니다. 공부를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럽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만 보자고 이쪽에도 보고 이쪽에도 보겠죠. 그죠? 그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고만고만합니다. 자,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나는 애도 없는데 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명이 너네 그 업장이나 가게 문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나 있으면 이미 망했다. 이쪽으로 나면 장사되고 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기관에서 직장에서 현관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경력을 쌓는다. 아니면 낙지 길고 직전에 있다. 이거 생각합니다. 그런 작용이 있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이 없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을 갖추면 그런 것을 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지식이 병 아니냐, 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거는 굉장한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겁니다. 어떤 접촉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해주고 싶지만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직계 문화생들을 제가 이렇게 주로 길러냈는데 우리 문화생들하고도 이런 수업은 잘 하지 않습니다. 누가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껏 알려줘봤자 운이 오지 않으면 실행을 안 합니다. 풍수는 말이죠. 풍수는 원래 부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풍수는 한글이라고 그냥 담론책인데 부자들은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좀 저조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한번 진단을 하고 뭐 팔자도 괜찮고 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니 뭐 지금 뭐 무난하고 앞으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도 굳이 하나를 얘기해달라고 해요. 굳이. 그럼 그냥 얘기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아 근데 좋다고 하는데도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천장이 조금 낮은 것 같다. 얘기를 하면 바로 뜯어서 올립니다. 예. 엄청난 실행력을 하고 있고. 근데 사람이 그럴 만한 여유나 형편이나 심리 상태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실행할 만한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좀 방향만 좀 바꾸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애 방에는 책상이 요만한데, 방이 요만하다. 그거 어떻게 하냐? 왜 그런 것까지 저한테 따집니까? 알아서 책상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원래 분수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수라는 건 상식인데, 여러분, 아이의 공부방에 책상을 놓으면서 창가를 이렇게 면하게 해서 놓지는 않죠. 밖에 보고 잡념이 있다고. 그죠? 그걸 항공 배치라고 그러고, 또 바로 등 뒤로 이렇게 문이 있게끔 배치하지 않죠. 잘, 그죠? 그걸 이렇게 배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방에서 방위를 설정해서 이 아이한테는 요쪽 방위에 책상을 놔라. 요런 식의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밥상을 하나 들고, 응접실에서 TV를 보면서 공부해도 좋으니까, 그게 좋은 방향으로 딱 앉아있으면 반드시 하루적인 성과를 거둔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갔는데, 성적이 몹시 부진해졌다, 과거에. 그러면은 딸이 나침반 들고 학교 가서 그 아이 책상에서 칠판을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잘 있습니다. 반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에서 도저히 안 나오는 것도 그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선책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바꾸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욕심이 좀 생기면 자, 내가 방위를 예를 들어서 12방위로 각도를 30도씩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30도씩 잘라야 12방위 곱하면 360도잖아. 그러니까 30도씩 분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으로? 자북이라고 그랬어요? 전북이라고 그랬어요? 전북. 향은 전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침반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 나침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또 괜히 또 폰 잡는다고 해철 같은 거 있어요. 풍수가 쓰는 거 안 사도 돼요. 그러나 너무 싼 나침반을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우리 등산용으로 나오는 나침반이 있죠. 시중에 가면은 한 5만원 정도 되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더 좋은 건 스마트폰이에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 나침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아주 정확해요. 거기에는 자북으로 설정한다, 전국으로 설정한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설정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왜 그런지는 몰라. 다만 그냥 저 선생한테 괜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 선생이 시킨다면 할 거야.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좋다. 그러지만 그것은 여러분 절대 오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저를 믿습니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만들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자식이 없고 나는 자식을 안 둘 사람이다. 이런 조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카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한번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생년을 기준으로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수리가 천살이고 범말 개띠라면 뭐가 천살? 축이 천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범말 개띠는 무슨 명입니까? 화명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뱀, 닭, 소는 무슨 명? 금명이죠? 금명은 어디? 진이. 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신자진 원숭이가 수명은 어디가? 미가 천살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수험생한테만. 이거는 이 천살방위는 절대 아무한테나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잠은 천살방위로 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천살방위로 머리를 붙임. 우리가 풍수에서는 침대가 몫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에 죽어있는 거고 지기를 받기 때문에 지기를 받는 건데 그 침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머리 방향을 어디로 놓고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두침이라고 합니다. 시신의 유체도
시신의 유체의 머리 방향을 어떻게 놓고 관을 접느냐가 몹시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거 알아야 뭐 그걸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풍수사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기라성 풍수대가들은 말이죠, 그 자기 아버지 묘를 3번 이상 이하로, 그러니까 이상 이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걸프산에 묘를 판다고요. 묘를 팔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판다고요. 근데 그 자기 고객들한테 묘를 잘못 팔았다고 F 서비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자, 선생 말이 맞다고 가정할 때는 여러분 그 천금을 좀 주고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패러그래프의 일부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요 아주 슬림한 요 첫째는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 여러분 좀 훨씬 더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생소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그냥 좀 스키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 주입하는데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구분을 해보는데, 원래 풍수에서는 양택 8방, 그러니까 양택,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8방으로 원래 씁니다. 8방. 8개 방이. 그러면은 각도가 45도 각도로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북서, 북동, 남동, 남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45도 각도로 분할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45도 각도로 분할되는데, 뭐, 요 정도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영역이 일단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30도씩 딱딱딱딱 이렇게 나누지만은, 사실은, 여기를 45도 각도로 놓고, 여기를 45도 각도로 놓고, 여기를 45도 각도로 놓고, 여기를 45도 각도로 놓고, 요거는 같이 어떻게? 같이, 이 두 글자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술방이 천살방이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목명이었죠. 목명은 요 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방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북서방향으로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중생이라고 그랬죠? 우중생.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남방으로 시선이 향하게 하면 열등생이라고 그랬죠. 우등생이 어디까지가 우등생입니까? 우등생이 어디까지 우등생이에요? 저는 우리 애가 우리 첫 애가 문자에서 제가 나왔는데 중학교 이제 올라가가지고 초등학교 성적도 안 가지고 아빠 대박 25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전체에서 25등이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반에서 25등을 했는데 몇 명이 29명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반에. 그래서 야, 이거 점프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애를 제가 뭐 반에서 완전히 밑에서, 근데 제가 외고를 보냈거든요. 그 외고를 딱 보내기 직전에 제가 야, 넌 방에서 공부하지 말고 아빠 이제 밥상 하나 갖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딱 방에를 딱 좀 앉아서 그냥 해, 그냥. 근데 얘가 뭐 말도 안 되게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는데 무조건 믿고 해라.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러셔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냈는데 우등생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등생이냐.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 10%면 우등생이다. 뭐 예를 들어서 상위 1%만 우등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애가 워낙 학업이 부진했으니까 좀 공부를 좀 잘하고 우등생 그룹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8방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국을 설정하든 전국을 설정하든. 야, 나 우리 애가 아주 그냥 아주 톱 클래스에 들어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0도로 냉엄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냉엄하게 쪼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딱 술방위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해방위를 보고 있다. 방에서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그 책상 대치가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교정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여건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에 이사 갔는데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책상을 놨는데 딱 이 방에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자기한테 좋은 분위기가 딱 된 겁니다.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우선은 검증해봐야 됩니다. 검증. 그래서 요 방위를 향하고 있느냐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건 반대 방위로 있으면은 열등한지 이걸 우선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천살 방위가 그 사람이 일단은 그 천살 방위에 그 사람이 그 학업 성적과 관계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목명은, 자, 이 목명은, 어떤 방이라고 그랬죠, 제가? 출방이라고 그랬죠? 네. 네. 벌써 여러분들이 목명, 출방 이렇게 하면은 벌써 좀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가 일단 증가되는 거예요. 네? 돼지띠, 토끼띠, 뭐 양띠는 많이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화명. 뭐야? 출방. 그 다음에 금명. 진방. 그 다음 수명. 위방. 자, 이제 위방 이렇게 쓰는 거. 자, 여기에 방 다음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향이 생략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천살방이라고 그랬어요. 천살방이라고 했는데, 천살방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여기 술이라는 글자에는, 지지에는 다 이제 장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지지 속에 숨어져 있는 청간이라는 그런 글자인데, 요 술에 보면은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은, 술에는 신정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신이라는 글자가 뭐냐면은 금입니다. 신금이라고 해서 아주 은금인데, 여기 보면은 정화라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 정화라는 건 뭐냐면은 모닥불 같은 거거든요. 불을 지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에는 뭐가 있냐면 양화와 음화가 있는데, 이거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는데, 그래서 갑을 병정할 때 병은 양화고 음은 정화예요. 그런데 이 양화라는 것은 태양 같은 겁니다. 태양, 양광. 우리 물형에 비유하면 요거는 이렇게 등촉이라고 해가지고 촛불이나 이런 모닥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모닥불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 목명은 이 간목, 예를 들어서 장작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자고요. 나무. 장작으로 비유하면은 이 나무에 이 태양빛을 비추면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사그라들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장작에 이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혹사당하죠. 그죠? 확 절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에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를 싹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앉아있을 때 내가 이걸 우리가 수기 유행이라고 하는데, 수기를 확 뺍니다. 이렇게 내 기운을 이렇게 빼는 게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상관이 이렇게 이 토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런 그 사고지에 있는 상관의 글자들이 뭐냐면은 굉장한 그 정신력의 력을 모양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힘은 혹사당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가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몹시 자기는 혹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고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힘을 없이 쓰는 방향으로 방위가 정해진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앉아서 힘을 이렇게 턱 빼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빠지는 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잘 때 요 방위로 누워서 자게 되면은, 머리를 두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설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져요. 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hun대약으로 만드니까, 자, 당신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제가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집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 이제 요양이라도 하러 가잖아요. 요양이라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양을 가는데, 이 요양을 가가지고, 요양까지 하루 만에 죽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살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냐면은, 기본적으로 요양을 가가지고 우리가 맑고 우리가, 야, 건강이 아주 이 아침 공기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아주 맑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차고. 근데 그 공기는 사람을 죽이는 공기예요. 풍수가 뭐냐면은, 풍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람 풍자잖아요. 그죠? 이게 물이에요. 그죠? 바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돼? 병이 들고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풍, 또는 감출장자로서 바람을 감추고, 뭘로 감춰? 산으로 감춰야 돼요. 산으로 바람을 막잖아. 그죠? 물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이는 거야. 득수, 치수 또는.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물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산, 뒤에 산으로 막고 앞에서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수는 다른 말로 산수예요. 산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데, 다른 말로 풍수의 모든 그 예를 들어서 동양교약의 모든 언어는 기예요. 기. 예? 기인데, 기가 뭐냐면은, 기는 그 풍수 텍스트에 기는 바람이 어떻게 한다? 기를 흐트리고 물이 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물이 기를 모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가 예를 들어서 바람에 그 요양을 가가지고 바람에 노출되면은 죽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맑고 쌀쌀한 공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 깨어나고 좋거든 자기가. 근데 딴 사람한테 뭐 그 권장하고 이러지 마세요. 맨날 그 저기 뭐야 운동 잘 안 하고 맨날 밤마다 뭐 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면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상대성을 잘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기라는데 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과학이라는 것이 기를 인정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정식으로. 하지만 기라는 것은 어차피 눈은 보이지 않고 전도되고 움직이는 건 다 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기가 좋은 기운은 생기라 그러고 나쁜 기운은 우리가 사기라 그래요. 사기라 그러는데 사람이 생기로 충만해야 일단은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기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촛불을 붙여놓고 가만히 있는데 응시해서 끄는 사람도 있고 또 기가 좀 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풍을 쏴서 일주일씩 날리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비틀거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애들이. 도대체가. 모두들 합창도 아니고, 여러분, 8인공 같은 데 가면은 말이죠. 여러분이 딱 앉아가지고, 이거 운계공에서 뜹니다. 내가 여기서 딱 1m 딱 떠요. 근데 그게 다야. 싸움도 더럽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쳐 터지고 말이야.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별로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 기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기운을 당신한테 확 집어넣어준다고 용을 써. 그 기 미미한 거예요. 이 생기를 어떻게 만들냐면 간단해요. 내가 이게 지금 생기로 가득 차면, 사기로 가득 차면은 내가 알 수 있어요. 나는 기라는 거 전혀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걸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기분이라고, 기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 생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건강하고 잘 살아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놈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내가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우리 대화하면은 좀 히팅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바에서 아무리 공기가 뭐 좋습니다. 그 기분 좋게 하면은 그게 최고라고. 그 제일 오래 살고 만나는 것마다 짜증이 나. 그리고 남 담배 피는 것까지 짜증이 나.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고립되거나 고독되면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기를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냥 반대반대 키워놓고 나중에 음식을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뭐 아무데나 쓰레기 있고 뭐 스타킹 구겨서 던져놓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그게 풍수예요. 그러니까 풍수의 제일 시작이 뭐야? 터닦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준환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막 오는데 막 힘들게 이렇게 왔으면 와가지고 딱 왔는데 감이도 더럽고 진짜 생긴 것도 별로고 이래가지고 짜증나면 여기에 풍수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는데 좋은 것도 막 쳐다보고 말이야 시비 걸 생각하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면 풍수가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뭐 직원하고 뭐 좋은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말이야. 그건 역적이에요. 왜 역적이냐면 우선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그래서 내 건강을 일단 해치고 있는 거야. 그게 역적입니다. 근데 뭐 아부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뭐 괜히 털어주고 막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아부 이상의 이 사람은 나한테 기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은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 면상만 보면 돌아버리겠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스트레스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우선 기운을 다운시키면 풍수가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성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죽을 때는 기가 틀어져가지고 바람을 맞고 여러분 이 세찬 바람이 막 부는 이 스바닥에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공의 비결 3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면은 그냥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출세하고 너 잘 산다. 이거는 오동상의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물론 독서라는 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적선하라는 거예요. 적선지가의 필요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나쁜 짓만 하면 잘 사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에는 아군도 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군이 뭐냐면 사람이 말이지 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안 될 일을 우리가 저지르면 양심에 뭐예요? 가책을 받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살인한 놈이 언젠가는 범인은 잡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범인이 잡히는 놈이 있고 안 잡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악당이 잘 사는 건 뭐냐면은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악행했다 생각을 안 한다니까 마음이 편해. 이게 안심입니다. 자기가 악한 짓을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안심하면은 불안하면은 불운을 부르는 거예요. 불안하면 뭔가 불안하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느냐? 내 길을 흐트리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하면 많이 하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러도 잘 사는 놈은 잘 산다. 근데 그 놈은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놈은 정말 잔인해도 그거 전혀. 그 다음에 웃으면 복이 와요. 얘기 들었잖아요. 뭐 개그맨들이 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 뭐 화장실에서도 죽고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안 온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웃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복 받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요새 보면은 저속하잖아요. 뭐 웃음 교실도 아니고 뭐 억지로 웃는 연습하고 헤헤헤 하는데 저는 채널 돌려요. 그런 거 뭐 폰 경영 뭐 이런 거 아주 유치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웃을 만한 일들을 만들고 자기가 즐기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올 사지로 들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길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보충하냐면 향해에서 보충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살라고 전혀 뭐 먹는 거 없는 뭐 생쌀 같은 것도 먹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익혀 먹지 말자 해서 먹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스만 맞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오니까 야, 이 쌀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복음을 전파하고 싶겠지. 근데 그건 그 사람 얘기라고. 운동을 하니까 당뇨가 다 나왔어요. 뭐 암이 나왔어요. 그건 그 사람 얘기라니까. 그러면 다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기가 보충이 됐는데 그 기가 보충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있어요. 목이 우리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수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라는 성분에 그냥 수라는 성분이 아니라 항상 이
토라는, 토는 자양인데, 토라는 성분을 깔고 토수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목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쪽에 가면 진이라는 글자가 반환이라고 했잖아, 반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환이라고 해서, 여기가 보면은, 개수라는 성분이 있어요. 개수, 수기운이 있고, 여기에 진토, 무토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 침을 향해가지고, 내가 눕고 자면은, 절대 아픈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라는 것은 사실 낫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 감기가 딱 들면은 아침에 딱 재가지고 원래 바람 방향으로 자면은 감기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와왔냐면 자기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는 방향이 좋았던 거예요. 자는 방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면 집에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어떤 데는 잠이 개운하게 자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침대가 좋으면 자는 데가 게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방위는 다음에 일단 배울 거예요. 오늘 그까지 배우면 여러분 복잡하고 어쨌든 내 기를 보충해주고 이러한 것이 반환방위고 내 기를 혹사하는 것이 천살방위인데 수험생이 혹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험생이 그 기를 내가 보하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간식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살방이 정해지는데 이 천살방을 자, 수리면은 여기 어디야? 북서부. 이 방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북으로 해서 30도 각도로 해가지고 내가 딱 설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목명이 요 그룹에 이렇게 속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일단 우등생이고 요 그룹으로 들어갈수록 훨씬 더 특별하게 우수한 학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뭐 한 주 지나니까 검증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가서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말은 안 말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잘못이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교정해야 되겠죠? 교정. 아시겠습니까? 네. 교정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금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이생초라는 거 개죠? 그래, 안 그래? 예. 개하고 아까 같은 그룹분이 하면이었는데 또 뭐가 있었어? 오가 있었지? 오가 있었지? 아, 요 오라는 글자가 있었죠? 요 오라는 글자하고 술이라는 글자하고는 합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노술 우리가 이제 섞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방위는 기본적으로 정방위는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방위입니다. 성스러운 방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동서방을 뭐 서남방을 보고서 기도한다, 뭐 북동쪽을 보고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정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공산에서 여러 아주머니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팔공산에서 기도한 덕분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합격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통하는 게 정방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정방향을. 예? 정방향을 보고 하는데 자, 천살이라는 건 상관기에 내 힘을 뺀다고 했잖아요. 종교성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성물, 내가 집에 뭐 불상을 모셔둔다, 아니면 뭐 마리아상을 모셔둔다. 어느 방에 하나 되겠어? 이게 여기가 아니고 이쪽 방에 놓여 있으면 그 성물을 이 집에 없는 것만 못하고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방위를 우리가 설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방이 여러 개가 있다. 응? 뭐 방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렇게 하면 방위는 항상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중심점에서 방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불상을 놓는다 이러면 요 방에 놓으면 요 방에서 천살방위로 놓고 요 방에서 거실에 놓으면 거실에서 천살방위로 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놓는데 일단은 천살방위로 놓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냐? 여러분 뭐 공동육소 뭐 이렇게 놓고 뭐 제사상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근데 방위를 어느 쪽으로 놔야 됩니까? 하면은 뭐 창쪽으로 놔야 된다, 뭐 남향을 해야 된다. 천살 방위로 내가 절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집은 잘 됩니다.
근데 그 방해가 아니면은 제사의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알 수가 있나? 뭔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자, 제가 딱 10분 쉬었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그래서 우리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할 건데 10분 쉬었다가 제가 15분 정도 제가 잠깐 들어서 좀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자 24페이지 한번 24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그 24페이지 보면은 그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반복해 드립니다. 네, 자 책상 배치에는 위치의 자위와 더불어 방향의 자항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책상에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이 성적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앞까지 설명은 8방위의 좁은 아픔을 말했지만 지금부터는 12방위. 12방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라는 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정방형으로 배치하면 8방으로 구분합니다. 12글자를 그러니까 8개로 구분한다 이거. 아시겠죠? 좌우명에는 한 글자씩 빼고 나머지 8글자는 2글자씩 넣어서 8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방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향이라는 개념은 공간 개념이에요. 향.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12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아까 같이 그 다음에 천쌀 방위는 총명 수기를 상징하는 상관기가 작동하는 거소다 그랬잖아요. 그 상관기라는 거는 한자를 보면 관을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성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 힘을 확 혹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그 수려한 그 기운을 퍼뜨리는 건데, 그래서 돼지, 토끼, 양, 목명에 해당하면 술 방향이다. 술 방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술 방향이 있죠? 그래서 술 방향을 이렇게 북서 요 방향으로, 요 술 방향으로, 서북서 요 방향으로 강하게 해라. 앉혀라. 이렇게. 그 다음에 도저히 구조적으로 그 방이 안 되면, 야, 너 책상도가 안방으로 와.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맞춰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효과가 너무나 빨리 나타나서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에라도 딱 그렇게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시면 좋은 결과가 됩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루에 시간이 12시간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2시를 전국에다가 맞춰놓으면 시간이 12시니까 시간별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 뭐 같은 얘기인데 그 술은 뭐 10시고 출근 2시 뭐 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는 12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상 배치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쌀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상관기가 작동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고 있는데 그 상관기가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천쌀이라는 것은 이 천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천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도 천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건데 그 천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신심을 가지고 신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빌어서 응답을 하고 보답을 받으려면 천쌀을 내가 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라는 건 여러 등급이 있어요. 어떤 신이 높은 신이냐면은 질투가 많을수록 높은 신이에요. 원래 신의 본성은 젤러시예요, 젤러시. 그러니까 그 예수도 굉장히 그 높은 신 같아요. 저 잘 모릅니다, 종교 저한테는 종교 같지도 않고 그 굉장한 젤러시가 있죠. 높을수록. 근데 우리 이제 신이라는 게 저는 뭐 신을 받아보고 신을 잘 모르지만 신이라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받냐?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고 이러다가 어디서 신을 가냐면 내가 그냥 밤에 하도 답답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마침 그 산에 가가지고 내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 너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뭐 목을 놓아서 우니까 에? 그래 내가 보슬비 좀 하고 쏙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나 천살방위를 보고 앉아가지고 이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신이 딱 들어오면은 약속을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모르시는 분은 그냥 흥미로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신이 딱 들어올 때 신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 사람은 고통이 다 있어요. 저도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그래서 계량적으로 서로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해가지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가지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눈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완전히 진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떻게 계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 고통이 아주 절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너무 아픈데 죽지도 못하고 너무 아픈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뭐 신을 찾게 되는데 찾을 때 신이 예를 들어서 감흥해줘요. 감흥해줄 때 감흥을 딱 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자 너 이렇게 죽지 못해서 하니까 내가 너 살려주마. 그리고 너 병도 치유시켜주고 너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해결해주마. 대신에 약속을 하게 돼요. 신과의 약속을.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지? 경배해야지.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는 너를 치유시켜주고 너를 개선시켜주겠지만 너는 나를 경배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거를 경배하거나 예를 들어서 너는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신이 그레이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조상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산신이 위대한 지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백산에서도 받고 뭐 계룡산에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차라리 저기 뭐 그랜드 캐니언에서 받는 신이 훨씬 더 클 거예요. 틀림없어요. 지령이 클수록 큰 신이야. 그리고 그 용량만큼 담기기 때문에 깜냥만큼 뭐 아무나 신을 본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어쨌든 그 깜냥만큼 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삼대조 할머니가 들어왔다고 하자. 딱 들어왔으면 삼대조 할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병도 치유되고 하니까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하게 됐어. 예? 그래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여자는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더 사랑하고 그 남자의 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신은 가혹한 행보를 줘요. 젤리엇이가 발동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신하고 신을 받아줄 때는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일단 가장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무속인들 보면은 남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무속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여러분 뭐 무속인들이라고 나쁠 게 아닙니다. 기천억 이상씩 본 무속인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알고. 근데 그 주변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짐꾼 이상 하는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종부르듯이 부려야 그 남자가 같이 인연을 맺으면서 갈 수 있는 거지. 남자를 호사스럽게 꾸며주고 이러면은 신이 그 신이 어떻게 뭐를 줍니다. 지금 나를 경배하지 않고 지금 다른 데 좀 정신 쓴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삼달머니도 그런데 좀 등급이 높은 신이 어떻겠어. 그 지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젤러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신과 합의하고 가능을 할 때 신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반기 저를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게요 하는 신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천사장을 딱 보고 하면은 지금 우리 날씨 춥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띄웁니다. 자, 이수 선생과 함께 행복 찾기. 네? 밤 12시에 모이세요. 제가 전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날 선생하고 뭐,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구하려면 여러분 저기 뭐 새벽마다 기도가 되고 힘듭니다. 그죠? 근데 선생하고 밤에 한번 오랬는데 왜 안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제가 또 오는데 선생님 어디 산으로 오라니까 날씨가 몹시 추워. 얼마나 춥겠어요, 밤에. 요즘, 그지? 근데 산을 제가 긁어가지고 딱 천사방으로 딱 제가 이렇게 당신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뭐 제가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든 메디테이션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불고 어디로 내려오세요. 이러면은 딱 내가 그러면 이게 추운데도 추운 거를 전혀 못 느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뜨거우면 내가 장작이 타겠냐? 내가 오로지 불만 보고 있으니까 장작이 자기가 잿더미도 되는 거 모르고 몸을 혹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자명에서는 그 상관의 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관기가 많은 여자들은 봉사정신이 강해. 그래가지고 아파트 뭐 부녀에다 뭐 이런 행사 시키면은 뭐 독거노인 돌보기 뭐 이러면은 막 제 집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몇십인 몇백 인분의 밥을 짓고 또 도시락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밥을 안 지어줘. 똑같이 이게 상관이라는 게 관을 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관 성분이 딱 통하고 접점을 마주치려면 저는 말이죠. 뭐 어디 가서 한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도 닦아 본 적도 없고 오로지 그냥 명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 심리의 존재도 잘 모르죠. 근데 그 단계를 얘기할 수준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 접점에서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논리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날 따라와 이래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응답이 올 거야 하면 그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뺑뺑이를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반쯤 오고 어떤 놈은 뭐 잡신이 끼고 막 별의별 인간에 다 유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기를 구하고 그럴 때는 통로를 어디로 열어두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천살이에요. 천살인데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는 건 조상에게 지내는 건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성소가 내가 바라보는 방에 천살 방위를 보고 내가 제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 방위로 지내는 건 아무 제사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종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거나 예를 들어서 종교가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신자가 마리아상이라도 있으면 마리아상하고 조상하고 등급이 누가 더 높습니까? 마리아상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천살 방위에는 지존의 방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물을 놓는 겁니다. 성물을 놓는 거지 거기에 제사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시면 그렇게 하고 제사는 다른 방향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하는 성소는 천살 방향이 아니라 방 위에 놓는다 그랬지. 방 위에. 천살 방 위에 그 성물을 넣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성물을 바라볼 때 어느 방향을 바라보게 돼요? 천살 방향을 바라보게 되죠. 상관기라는 건 좋지만 몹시 좋지 않은 의미가 있지. 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내 던지고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 공부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집중해서 그냥 준비를 쫙 시켜가지고 아니 공부를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뭐 어떤 공부든지 한 1년 죽기 살기로 하면 승부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1년 안에 못 맞추니까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공부할 때 얼마나 힘을 줘서 공부하지 눈도 침침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시차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거지. 근데 뭐 눈도 맑고 이러면 공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상관계에 발표한 천살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방위나 제사를 지내는 방위로만 내가 뭐라 그랬지? 유효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천살 방위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우리 여기 우리 선생님은 무슨 띠예요? 무슨 명? 무슨 띠? 목명이잖아요. 그죠? 목명이면 서북향이 천살이잖아요. 그죠? 자, 이분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금곡동. 네? 금곡. 자, 금곡동이면 분당이잖아요. 그죠? 자, 분당인데, 분당에서 이분이 송도로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송도로 이사 가면 서북방으로 간 거죠? 천살방으로 간 겁니다. 이사를, 그죠?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지금 주거 공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등은. 주거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로 이사를 갈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이사를 가면 부모님이 바로 돌아가셔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몰라요. 무슨 피라는지 몰라요. 좀 대집시. 오늘 뭐 못 알아듣셨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내가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보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동남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는 몸매일 경우에는 이게 뭐 꼭 멀리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도 움직일 때 잠깐 이렇게 천살 방향으로 움직이면 몹시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가지만 거기에 그 나보다 높은 그러니까 초소가 높은 데서는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살이라는 것이 몹시 유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해묘미가 목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 제가 여기서 해묘미가 있는데 요 미가 해묘미가 목명인데 술이라는 것이 제가 천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술은 어떤 글자고 합하죠? 오하고 인하고 합하죠. 제가 성스러운 방위는 자오묘유 정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방위가 나중에 육해방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천살 방위와 합하는 가운데 글자 요 방위가 육해방인데 정남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상의 기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께 내가 듣고 천주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교육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할 때 요 방향을 보고 오방이면은 정남방이죠, 그죠? 네, 정남향을 보고 내가 명언하는 겁니다. 네,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정남향. 자, 그러면 저는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좀 어렵네. 자, 이렇게 사정의 방위는 사정방위잖아요. 자, 정국, 그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의 현관이 정남향이다, 정북향이다, 정서향이다, 동향이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대문이 나 있으면, 이 집에서는 크게 발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아무나 구하지 못해요, 그런 집을. 보통 뒷퉁이 쪽으로 이렇게 방위가 잡히지. 근데 그 방위로 가서 크게 패망하는 수도 있어요.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근데 이 방위가, 이게 성스러운 방위입니다. 이 방위를, 이 방위 중에 4군데 중에 한 곳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거를 있잖아요.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운영했어요. 어떻게 운영했냐면, 사방을 향해서 다 기도를 하더만. 사방을 향해서. 야, 하나는 걸려라. 야, 놀랬어요, 내가. 사방을 향해서 다 한다니까. 진짜 부강에 계시면 나가서 다, 야, 그게 아니고, 내 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명이라 그러면은, 아까 여기 목명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목명에서 볼 때는, 내가 여기가 이제 해묘미 이렇게 잡자, 일단은. 그죠? 동쪽이 목방이니까 목명이면, 여기서 바로 여기서 다음 방향이 오방, 요게 육해방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거는 뭐야? 인, 오술, 범. 개띠는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정서방이 되겠죠? 자, 뱀띠, 닭띠, 소띠는 어디? 정북방. 정북방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려면, 자오묘유는 예를 들어서 자시가 언제예요? 밤 11시에서 1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하고, 이건 낮 정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12절을 이렇게 불교조에서 불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여명이 밝고 이제 해가 딱 지는 그 시간대인데, 묘시나 아침 시간, 달이 울고, 묘시나 이 유시, 1월 음양직문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요 시간대는 좀 음란한 눈이 좀 섞여 있어. 왜냐면, 의학상교제약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변개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토끼하고 이 닭은 스치기만 해도 뭐래? 네, 임신을 해요. 새끼를 낳아요. 스치기만 해도.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음란한 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방위가 나한테 복방이 되면 이제 어느 방위가 좋은 거냐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제가 공간에서. 오늘은 하여튼 천살방이라는 데로 내가 학생 합하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방향으로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목이 이거는 뭐야? 하지? 제대로 확 다 빼는 거 아니야?
아까는 천사방이라는 거는 완전히 빼가지고 잿더미가 되면 큰일 나잖아. 적당히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기운이라는 완충의 글자를 넣어서 이렇게 천사방을 정하지만 내가 그 신의 감흥을 받을 때는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려야 돼. 아, 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주시면, 저는 마음대로 하세요. 서울대 보내주시고. 이런 심정으로 하는데, 그게 통할 때 이 방위로. 그래서 조상님께 기도하겠다. 선대 기도할 때는 이런 방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 디테일이 있으려면은, 집에 그 종교적인 성물은 어디다 놓아두냐면은, 이런 방위를 육회방이라고 하는데, 육회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육회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육회방위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같은 여자인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몹시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취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술집의 작부인데 이 여자가 마침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육회방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불살르고 있기 때문에 아 저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아, 난 이제 올해 이거 끝내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명리를 가불병정을 영어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반 독자들 읽기를 고려하고 번역이 가능한 책을 처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임상해 보시기 바래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애부터 잡아줘야죠, 그죠? 애부터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염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원하는 겁니다. 염원하시고요. 그래서 육회방을 보고 뭘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요 화끈하게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느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참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 뭐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좀 형이 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진짜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진짜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내가 사람의 미래를 읽는 능력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저 줄 좀 확 세워가지고 진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뭐야?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게 무슨 기도가 뭐 그런 땡치리 같은 기도가 어딨어요.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제가 뭐 어떤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도는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 너한테 몸을 바칠 테니까, 나 너한테 몸을 바칠 테니까, 나 그냥 슈퍼스타가 되게 해달라. 나 돈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심플하게 해야지. 왜 슈퍼스타가 되게 해서 제가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해줍니다. 대신에 인기는 안 줍니다. 그게 무슨 대가가 되냐고요. 아, 진짜라니까? 아니, 여기 우리, 여러분, 제 중에 여기, 김문기 선생님이 계세요. 저하고 나오시는데 이분은 제가 팔자를 딱 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묘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냐면 저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팔자를 열면 아 이분이 저분이 이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분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믿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손만 대도 낫지 않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만 해도 질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예, 질환이 뭔지 알고. 벌써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세요? 뭐 두드리고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치료 안 하고 뭐 서양단책이나 그런 거고. 그래서 팔자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신중하게 봐주는 것 같죠. 안 보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원래. 아니, 여러분, 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도 말입니다. 찰색만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게 동양술수가 그래요. 근데 맥 짚고가 한의대 출신 공부하는 맥 짚고 보고 뭐 이러면서 뭐 약으로 먼저 보여야 된다고 그건 보약만 먹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에 가면은 어떤 놈은 무슨 뭐 벌침을 놓고 어떤 놈은 뭐 장치게 놔야 된다고 맨날 찍는다가 끝난다니까 더 아파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딱
딱 제대로 만나면은 딱 보면은 바로 진단이 나와가지고 한 판으로 딱 끝내줍니다. 그거를 만나는 건 인연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근데 저분이 이제 저런 분들, 근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저를 예를 들어서 보러 왔느냐. 그러니까 인연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겠죠. 근데 저분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많은 예를 들어서 부자일 때도 있고 이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저분이 의학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능력을 부여받았고 저분은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항상 수도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는 조금 부진하다. 왜 부진한지 잘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명략자가 저 당신은 선생님인데 왜 부진합니까? 이런 합리적인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분한테 보여주고 당연히 그에 맞는 사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아픈데 근데 저런 분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위가 좀 아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학이 있고 영이라는 게 있는데 학문을 영이 따라가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 그 영적 파워는 몹시 무서운 거니까 학문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주 날씨가 결합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영으로 예를 들어서 극한의 경제가든가 학문을 극한의 경제하면 결국은 융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 선생님의 고민도 저 영능자 아닙니까? 저분의 고민도 해소를 하려면 저분은 아마 너무나 이렇게 아침 저녁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매일 산을 오르내리시고. 선생님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방향이 도대체 어딘지.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시간이 이제 중요합니다. 시간. 성스러운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시해요. 이 시간은 제가 아까 뭐라 했는데 음양상교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다음에 배나는 양권인데 양이야 적상인데 생산을 해야지 이때는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럼 오로지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시해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날이 개해일입니다. 네? 그 다음 날이 갑자일입니다. 일요일날이. 토요일날 개해일이고 다음 날이 갑자일입니다. 이 갑자일은 60일마다 한 번씩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일인데 갑자일은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는 좀 살짝 모르지만 부작 같은 것도 갑자일날 갑자시에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시간대가 이 자신데 이 갑자일날의 자시가 갑자일의 갑자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밤 11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되나? 23분, 이게 32분쯤 되나? 이게 수업? 네, 보통 30분 잡고 하여튼 한 1시 반? 요 사이. 요 사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초를 뜨고 초를 붙이고 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의식이나 그런 거 있죠.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상이 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은 자수, 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나 이런 등이나 이런 게 중요한 이건 화예요, 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화상제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체 같은 건데 어쨌든 그 초를 우리가 산에서 초를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람이 불면 초가 꺼지겠어, 켜지겠어? 맞아요. 꺼지죠? 그 바람이 세차는데 바람 맞아가면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도 유일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물론 동굴도 있겠고 동굴에서 거기가 펼쳐요. 이렇게 불이 안 꺼지고 바람이 이렇게 잠잠하면 그 기가 좋은 거예요. 기를 흐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증빙할 수 있잖아, 그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불 파고 기도를 하던가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사실은 자기는 A를 원하지만 B가 와서 두들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세 두들겨라 그럼 열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두들기는데 뭘 두들기냐, 어떻게 두들기냐를 잘 몰라. 어떻게 두들기냐,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두들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업이 없고 다음 주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수업을 왜 안 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밤 10시 반에 그러니까 몇 시쯤이 몇 시야? 10시 반쯤인가? 네. 10시 반쯤에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밤에 요 시간대에 기껏 가르쳐 줬는데 또 내가 육해방을 보고 또 이렇게 내가 너는 어떤 방향은 너 목명은 또 이거 해라고 했는데 자기가 또 목명이자고 그러고 또 엉뚱한 명을 해가지고 또 엉뚱한 데 보고 하면 밤에 괜히 찬바람 맞고 간지 만드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날 딱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참가하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요 근처에서 제가 할 거예요. 뭐 고길이 같은 데서. 그리고 뭐 이렇게 성전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업 시간은 그 다음 주부터 또 정상적으로 가는데 어쨌든 여기 오시면은 그 우리 그 주관하는 매니저가 있을 겁니다. 매니저한테 자기가 무슨 띠인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그 트래킹합니다. 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걷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걸어가면서 장소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정해줘가지고 사양이 많습니다. 뭐 메디테이션 연상쪽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뭐 황금성 수련회, 뭐 색설 수련회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가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심리치료 같은 거 많이 하고 그 뭐 고도원시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이시영 박사 이런 거 보면은 1박 2일로 가가지고 하면은 괜히 가서 뭐 손잡고 서로 누워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답답한 남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염원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나침반을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뭘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전에 약간 기도에 대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뭐 불경에 가면 또 저기 뭐 성당에 가면 이렇게 기도 지침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참 좀 인위적으로 좀 제작된 것 같아요. 기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한테 그 대신에 그 아주 세게 감흥이 오면은 또 위험할 수가 있어. 뭐가 위험하냐면 내가 그냥 들어줄게. 들어주는데 너 한 1000일 동안 저기 가서 마늘만 먹고 저기 웅크리고 있어야 뭐 어떻게 그렇게 약속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행위는 뭐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두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하늘로 개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땅을 짚고 있어요. 땅을 이렇게 짚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을 개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워서 뭐 벌러덩이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그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지침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하고 거기서 그 증거하고 좋은 일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왜 내가 어느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이 예를 들어서 풍수에도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 코끼리, 뭐 말산 이런 거 다 풍수용품입니다. 또 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은 다 기본적으로 야 우리 집에도 말이 있어, 말산이 있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보면 이거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말이 일단 이렇게 네 발을 이렇게 땅에 짚고 서 있는 말은 그거는 그냥 무슨 작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자, 이 말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좋은 게 아니고 원래 이 수명, 잔나비띠나 뭐 예를 들어서 집띠나 용띠는 이 마상이 집에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놔두면 이 집안에 아주 그 번영의 기운을 가지고 되고 왜 그런지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건데 그 말도 반드시 두 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두 발을 들고 있는 마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에다가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진화된 말이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발바닥을 개폐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기도나 명상행위를 보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지? 여러분 108배 하는데 저는 108배 하는 의미가 뭐 물론 충분하게 있어요. 뭐 10,000배, 1000배 다 좋은데 그것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절을 잘하는 사람, 그 뭐 자꾸 하면은 물론 늘지. 그렇지만 내가 절 잘하는 사람, 절하면 절 잘하고 개운하다 이게 뭐 개운하다는 뜻인데 그런 것도 팔짝 딱 열면은 금방 나와요. 너는 절 많이 해야 오히려 몸이 안 아픈 놈. 너는 절 한 10번만 해도 몸이 쑤신쑤신하게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을 할 때도 우리가 왜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스님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불교 쪽에 제가 이렇게 아닌데 저는 대신에 불교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무슨 뭐 불교 용어도 잘 모르는데 스님 그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려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받치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절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손바닥과 발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아니면 그냥 앉을 때 우리가 요가 자세 같은 거 보면은 발바닥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지, 그지? 그 자세일 뿐이야. 근데 그 자세가 난 도저히 안 돼. 뭐 루마티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발바닥 누워가지고 다 들고 있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 제 생각이고 제가 하는 말이니까 누구한테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색하고 학습한 결과에 의해서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뭐 그런 수련을 아주 하고 그런 생활에 아주 환경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한테 바로 수긍합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뭐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저는 뭐 종교에 가면 너무나 환영받았어요. 뭐 교회 가면 목사님도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서대는 왜 이렇게 중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모르겠어. 중들이 너무 좋아요, 나를. 그리고 뭐 사이비 이런 데, 통일교 이런 데 가면은 미치겠어, 아주. 왜 그런 나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가 있어 보이겠지. 근데 나는 모른다 이거야. 근데 뭐 내가 뭐냐, 그러니까 신장이나 어쩌고저쩌고 나는 몰라. 모르지만은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뭔가 알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으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학습하고 저도 팔자소관이에요. 제가 운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잘 알면은 정말 뭐 잘못 잘 살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고 항상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있어도 사람은 다 이렇게 오르내리막이 있는데 사실 운이라는 게 누구나 내리막까지 가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리막 도중에 사실 얹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 운의 속성을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한 4시간째 마지막 시간 정도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처세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존 스펜서 박사에 보면은 피크 앤 밸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대기도 있고 그 책에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곡 속에서 어둠에 있을 때 다음 봉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져라. 그런 경우 정말 단순한 교훈인데 그게 열광하고 독자들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별거 아닌 얘기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계곡에서 더 이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운의 곡선은 그렇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12글자가 3가지 합을 지면서 4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운의 흐름이라는 게. 이러한 것은 종래에 이렇게 있었거나 설명된 바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제가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이 나도 그냥 거기 가서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이따가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제가 끝나면은 차를 한 잔 드리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따뜻한 음식을 제가 드릴 텐데 그거 드시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 학습의 연장인데 너무 밤 시간이고 해서 굳이 제가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딱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 오실 수 있을까? 우리 김 선생님도 제가 그날 오시니까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른다니까. 하지만 제가 팔절을 아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프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연락도 받으셔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뭐 어떤 그런 뭐 여기 학습 외에 어떤 여러분들의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경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좋다는 걸 느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8시 됐으니까